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충북 단양의 천연동굴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동굴 관리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국내 차별금지법 도입 반대와 반동성애 운동을 전개해온 거룩한 방파제가 10주년을 맞아 지도자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한국의 고유 명절인 설날을 맞아 다문화 가족과 유학생들이 직접 만두를 빚어 지역 어르신들에게 전달했습니다. 2024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 조찬 기도회가 미국 하와이에서 열렸습니다. B&A 설교 목회 연구소가 제2차 설교 전략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충북 단양에도 천연 동굴이 많습니다. 특히 단양 온달동굴과 고수동굴은 천연 기념물로 지정돼 있는데요. 하지만 관광철에만 주목을 받을 뿐 대부분 방치돼 있어 대책이 시급합니다. 김효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 단양군에 위치한 온달동굴. 지난 1979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1997년부터 일반인에게 개방됐습니다. 그런데 동굴 내부를 보면 시설물에 금이 가는 등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문화재청의 천연동굴 보존관리 지침서에 따르면 통로시설, 전기, 조명과 같은 인위적인 시설물은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또 녹색 오염이 발생했을 경우 자치단체가 조치 계획을 문화재청에 보고한 뒤 오염물질 제거 조치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온달동굴은 이러한 지침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전기선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간 모든 시설물 자체가 동굴에 맞게끔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전기선이 되든 뭐가 되든 간에 이렇게 너저분하게 있으면 좀 안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는 경관상으로도 좋지가 않겠죠. 단양군은 단양관광공사에 관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양관광공사는 예산과 인력 부족을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여기 직원이 3명인데 주 5일이잖아요. 1명, 2명 근무자밖에 없어요. 동굴 안에는 아무도 없어요. 따로 배치할 수 있는 인원이 없어요, 지금은. 인근에 위치한 고수동굴도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역시 유신 주식회사가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수동굴도 이끼, 곰팡이 등 녹색 오염이 가득합니다. 또 곳곳에는 쓰레기가 있고 인위적으로 내부 벽에 구멍을 뚫어 조명기구를 설치한 곳도 눈에 띕니다. 동굴 깊숙하게 있는 건 우리가 청소하기도 어려워요. 다시 그 면에 이제 하는 시기에서 작년 11월 달에 이제 계약 체결을 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조사 용역업체를 고용해 동굴 관리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동굴의 상태는 센터장의 말과는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한국동굴환경학회 이광춘 교수는 동굴 상태에 대해 우려스럽다고 전했습니다. 이 조명을 오래도록 비치게 되면 빛을 받은 부분에서 작은 그 미생물들이 자라요. 문화재청에서도 계속 이런 관리를 하려고 하지만 말하고 실제하고는 잘 연결이 되지 않아가지고 우려스러울 말 정도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한국동굴연구소 김연 박사는 자연유산에 대한 소중함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문화유산과 동일하게 소중한 가치가 있어서 잘 관리한 다음에 후세에 물려주어야 될 인식 변화가 시급히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이러한 공개동굴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천연동굴은 총 21곳, 개방동굴로 공개하고 있는 곳이 9곳입니다. 그중에서 2곳이 단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개방을 통해 자연유산을 오랫동안 즐길 수 있으려면 엄격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개방된 천연동굴 모두가 방치되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한번 오염되거나 무너지면 복원하는 데는 몇 배의 노력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천연동굴에 대한 관리가 평소 엄격하고 철저하게 유지돼야 할 이유입니다. 구TV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국내 차별금지법 도입 반대와 반동성애 운동을 진행하는 거룩한 방파제가 설립 10주년을 맞아 지도자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거룩한 방파제는 이 자리에서 10년간 함께 활동한 임원들을 시상하며 격려했는데요. 이어 올해 활동 계획을 발표하며 더욱 거대한 방파제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장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의 입법과 성혁명의 반대 목소리를 내온 거룩한 방파제. 2015년 서울 지역에서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통합국민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퀴어 축제의 서울 개최를 저지하고 21대 국회에서 4개의 차별금지법 입법을 막는 등 성과를 냈습니다. 거룩한 방파제는 5일 대전에서 통합국민대회 10주년을 기념해 지도자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대회는 오정호 목사를 비롯해 박한수 목사와 이용희 교수 등 국내 차별금지법에 반대 목소리를 내온 100여 명의 교계 인사들이 함께했습니다. 대회장 오정호 목사는 10년간의 거룩한 방파제 활동이 앞으로도 한국을 지키고 세계를 지키는 활동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 국민통합 거룩한 방파제가 출범한 지 올해가 10주년이 됩니다. 이제 올해는 우리가 이 거룩한 운동을 주님 앞에서 감당할 때에 이제 내부적인 내실을 다지는 것과 동시에 국제 연대를 하길 원합니다. 이날 10년간 함께해온 임원들에게 시상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오정호 대회장은 이용희 교수와 기론평 교수 등 임원들에게 시상하며 앞으로의 활동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임원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의 성혁명 흐름을 막아내는 방파제 역할을 잘 수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제는 우리 한국 하나만을 지키기 게 아니라 세계를 거룩하게 하는 제사장 나라, 열방에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지키는 그런 거룩한 방파제 우리 세계 연대를 만들어 나가는 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룩한 방파제는 새롭게 출범할 22대 국회에도 반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도입 반대 등 다양한 목소리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반성혁명 특별기도회와 국토순례, 생명가정효 세계대회 등 거룩한 방파제 전진대회를 계획 중입니다. 퀴어 축제가 열리는 7월 중에는 20만 명을 초청하는 대규모 통합국민대회를 열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교회와 연합하는 활동으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저지하며 올해 더 거대한 방파제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다문화 가정과 유학생들을 위해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대표적인 설 명절 음식인 만두를 직접 빚었는데요. 이날 빚은 만두는 지역 어르신들에게 전달해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예쁘게 빚은 만두피 위에 속을 얹습니다. 난생 처음 떡국떡을 썰어도 봅니다. 4일 다문화 사역기관 글로벌 엘림재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다문화 유학생들에게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인들은 그 외국인들, 외부 사람들,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그네로 우리나라에 이렇게 오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분 대접하는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같이 이렇게 이렇게 만두를 만들 텐데 이것은 그냥 음식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고 우리의 정성입니다. 인도네시아와 가나, 중국, 미국에서 온 20여 명의 유학생들이 함께 만두를 만들었습니다. 한국 생활 10년이 넘었지만 만두 빚기는 처음입니다. 이날 빚은 만두는 귤, 떡국떡과 함께 서대문 노인 종합복지관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너무 재밌어요. 네, 만들어보세요. 기분 좋아요. 원래 제가 만두를 만들게 되면은 저나 가족들만 먹는데 이렇게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 나눠주는 거 처음이어서 되게 큰 의미인 것 같아요. I think it's a great experience since it's a Korean culture. I'm experiencing the Korean culture and I like it. I think it's an expression of love to the elderly because we need to take care of them. And so this just shows how much we love them. 2022년 설립된 글로벌 엘림재단은 명절마다 해외에서 온 이주민들을 초청해 문화체험 행사를 해왔지만 받은 사랑을 다시 표현하는 행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같은 취지의 글로벌 대형 피자 체인도 함께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주로 많이 도움을 받았는데 이제 한국에 계신 여러 어른들한테도 도움을 한번 드리고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 설을 맞아서 조금 색다른 행사를 기획을 해봤습니다. 글로벌 엘림재단은 오는 11일 고국에 가지 못하는 다문화 가족과 유학생 등 150명을 초청해 명절을 보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연만들기, 윷놀이 등 전통놀이를 즐기고 전통 음식도 만들어 먹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명절을 알차게 보낼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지난 29일 미국 하와이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 기독교 지도자 기도회가 열렸다고 5일 밝혔습니다. 기도회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를 비롯해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호놀룰루 총영사, 호놀룰루 시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유일한 분단국으로 고통당하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특히 언젠가 한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되도록 또 북한 2,500만 동포들의 인권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기도회에선 한국과 미국의 영적 부흥을 위해, 한미 양국의 군대를 위해, 한미의 사회적 안정을 위해,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광주 청사교회의 부설기관 중 하나인 B&A 설교목회연구소가 1월 30일부터 31일까지 광주 청사교회에서 광주 지역 목회자들과 교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설교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강사로 나선 광주 청사교회 백윤영 목사는 설교에 대한 전략적 방향성과 노하우를 설명하며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성도들이 설교를 찾아다니는 문화가 생겨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기독교의 부흥을 위해서는 기존의 시대보다 설교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시대가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특별히 연역적 설교, 귀납적 설교, 이 두 설교 프레임을 오래전에 정리하고 대부분의 설교학자들은 하나의 방법론만을 고집하는데 저는 이 두 개의 방법론을 가져야 효과적인 설교 사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프레임의 어떤 그 자유, 다양성 이것들을 좀 전하고 싶어서 이 세미나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현시대 설교 문제점 대책, 존 버년의 설교 세계, 핵심 포인트와 원포인트 프레임 설교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한 설교 전략을 선보였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했던 한 목회자는 상투적인 내용이 아닌 실제 설교에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방향성과 각종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제22대 총선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배분 방식이 현행 준연동형 유지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했고 원내 군소정당들과 제3지대 신당들은 준연동형 비례제에 따라 의석수를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한 이합집산을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준연동형 비례제는 직전 21대 총선 때 처음 도입됐으며 47석의 비례대표 의석 가운데 30석의 경우 지역구 선거 결과와 정당 득표율을 함께 반영해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한편 위성정당 금지법 같은 제도적 보완 장치도 없이 현행 제도가 유지됨에 따라 정치권이 꼼수 비례 위성정당 난립을 방치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정부가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고자 원하는 초등학생은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돌봄을 이용하도록 하는 늘봄 학교를 다음 달부터 2,000개 초등학교에서 실시합니다. 2학기에는 전국 6,000여 개의 모든 초등학교로 2026년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늘봄 학교는 초등학교 1학년의 성장, 발달 단계와 학부모 수요를 고려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학교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맞벌이 부모의 방과 후 돌봄 부담과 사교육 수요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도입이 추진됩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하면서 올해부터는 정당한 손실 인식을 미루는 등의 그릇된 결정을 내리거나 금융기관으로서 당연한 책임을 회피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시장에서의 퇴출도 불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많이 봐줬다면 지금은 시장 원칙에 가까운 방식으로 부동산 PF에 대한 구조 조정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해 관계에 따라 강한 저항이 있더라도 뚫고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 원장은 일부 건설사가 법정 관리에 들어가는 등 자연스러운 시장의 구조 조정은 피할 수 없고 한편으로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로축구 FC 서울 입단을 준비하는 잉글랜드 국가대표 출신 공격형 미드필더 제시 링가드가 한국에 입국해 본격적인 입단 협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많은 부분 합의를 마친 상황에서 링가드는 6일 메디컬 테스트를 받고 7일 계약서에 서명한 뒤 8일 입단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팬들과 첫 인사를 나눌 예정입니다. 서울 입단을 앞둔 링가드는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32경기,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232경기를 뛰며 35골을 기록하는 등 K리그 역대 외국인 선수 가운데 가장 화려한 스펙을 자랑합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칠레에 폭염과 건기 가뭄이 겹치면서 산불이 발생해 인명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오후 칠레 중부 페뉴엘라 호수 보호구역 인근에서 산불 신고가 접수된 후 강풍과 건조한 날씨로 불씨가 거세져 민가 쪽으로 번졌습니다. 5일 기준 약 100명이 숨졌으며 100명이 넘는 이들의 생사 파악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한편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등 캘리포니아 중남부 지역에도 강한 폭풍우가 덮쳤습니다. 최대 시속 98에서 142km의 강풍이 불면서 나무와 전신주들이 쓰러지고 캘리포니아주의 약 20만 가구에 전기가 끊겼습니다. 또 캘리포니아 중남부 지역 곳곳에는 폭우와 홍수 경계령도 내려진 상태입니다. 중국 보건당국이 중국의 설, 춘제 연휴인 10일부터 17일 전후로 호흡기 질병이 더 유행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4일 중국중앙TV에 따르면 리펑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대변인은 현재 춘제를 앞두고 귀성행렬이 최고조에 달했고 국내 여행 열풍이 이어지고 있다며 인구의 대규모 이동과 모임은 호흡기 질병의 전파를 가속하기 쉽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가위생건강위는 춘제 전후 방역을 위한 특별 조치를 했고 지역별 의료기관과 발열 외래 진료소도 최대한 개방했다고 밝혔습니다. 파리 시내에서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인 SUV의 주차비가 3배 인상됩니다. 현지 시간으로 4일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린 주민투표에서 투표 참가자의 54.5%가 SUV 주차비 인상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반대표는 45.5%였으며 투표율은 5.7%로 저조했습니다. 주민투표에서 주차비 인상안이 통과되면서 파리 도심에서 SUV를 주차하려면 1시간에 6유로에서 18유로로 우리 돈으로 약 26,000원으로 올랐습니다. 4천만 운전자 모임 등 단체들은 원하는 자동차를 탈 수 있는 자유가 훼손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파리시는 앞서 도로 안전과 공공공간 확보, 환경오염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번 주차요금 인상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가 처음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 전반을 다루는 교양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옥스퍼드대는 4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10주 과정의 한류 아카데미를 만들었다고 밝혔는데 주영 한국교육원이 운영비, 프로그램 공동개발 등을 지원하며 강좌는 한국 에듀테크 기업이 제작한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비대면으로 격주 토요일 약 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옥스퍼드대 조지은 교수는 한국어를 중심에 두고 K-팝부터 드라마, 영화, 음식, 패션까지 한국 문화를 두루 소개할 계획이라며 전반부에선 반말과 존댓말, 사투리 등 언어를, 후반부에선 해녀, 김홍도와 신윤복 등 인물을 중심으로 수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조 교수는 개설 열흘 만에 90명이 넘게 등록했다고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장세인입니다. 내일도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영동 지방에는 내일까지 최고 15cm 이상의 많은 눈이 쏟아지겠는데요. 남부 지방에도 겨울치고는 제법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눈과 비는 오전 중 모두 그치겠고요. 이후로는 한 주간 대체로 맑고 온화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강릉 4도, 대전 6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와 광주 8도, 부산은 9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면서 한동안 온화했던 기온이 뚝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와 보도가 얼어붙을 수 있어 이동하실 때 주의하셔야겠는데요. 큰 기온차에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며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